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국회의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죄송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아 의원님처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김경래 최강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정치인분들 나오시면 문자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댓글 이용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회 상황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거고요. 그죠? 오늘 예산안 통과를 하고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늘 안 올린다. 이게 어제 합의였던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김연아 의원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필리버스터 철회 안 하기로 또 다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선 제가 여의도 출근하다 보니까 오늘 미세먼지하고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아니요. 근데 뭐 약간 지금 국회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아하, 비유를 하셨군요. 예. 예. 어제 이제 그 협의안이라고 사실은 언론에 조금 나간 게 네. 저는 약간 좀 잘못 나갔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의총에서 받은 건 가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인도 없었고 네. 의총 추인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가서 의견을 조율하고 오신 건데요. 네. 일단 내용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안이 지금 4+1이라고 하는 정체도 불분명한 네. 그런 협의체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당은 배제되고요. 그런데 그걸 오늘 지금 통과시킨다는 거가 1번입니다. 네. 저는 민생법안보다 예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당의 그 좀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고요.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저희 그 한국당을 포함한 원래 예결위가 논의하던 예산은 지난주에 스톱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4+1이 논의하다가 다시 하루 만에 통과를 시키려면 우리가 예산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의원님들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다만 이제 어제 저희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통과를 약속하자. 네. 나머지는 근데 이게 지금 믿을 수 있는 협상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의 추인이 없었고요.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가 저희가 그 예산안 심의부터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밤새 그럼 예산이 논의되는 걸 보고 아침에 결정하자 이렇게 좀 결정을 보류하신 거죠.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들어야겠죠. 김정민 의원님. 저는 이제 오늘 예산을 처리하고 그 민생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이견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패스트트랙을 이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든지 네. 그거는 내일 이후에 벌어질 일로 좀 밀어놓는 게 좋겠다. 그게 어제 합의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이렇게 좀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법정 시한이라는 걸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산은 12월 2일이 법정 시한입니다. 네. 매일 법을 매년 어기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지킨 적은 없죠 이게. 아니요. 저희가 야당일 땐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맞아요. 아니요,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때 여당이 얼마나 통 큰 양보를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야당일 이런 때는 다 여당 처음 지키고요. 봤어요. 네. 그 이후에는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법정 시한이라는 걸 정해놓은 이유는 예산은 그때 결정이 돼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12월 2일 날 결정이 돼야 그 이후에 지방 예산이 다 순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네. 각 부처가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 이후의 순서들이 제대로 안 되거나 1월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아니면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국가 운영에 손해나 상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예산협의를 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한국당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시간은 없지만 시간을 지켜야 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저는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고 12월 10일 정기국회 시한이라도 지켜서 반드시 오늘 통과시키자.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예산 심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 예산 논의를 안 하시고 보이콧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법정 시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시한을 정해둔 건 우리가 졸속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당을 배제하고 4+1이라는 협의체를 갖고 기존 예산안에서 이상하게 괴물처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하루 만에 우리한테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4+1의 협의 논의대로 우리 보고 지금 인정만 하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협상입니까? 애초부터 이 협의문의 1번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민식이법 강조하시고 민생법안 강조하셨으면요. 제일 1번은 그거였죠. 민생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킨다. 예산 임시국회 열어서 한 일주일만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번에 통과 못하면 뭐 영원히 통과 못하는 것처럼 왜 국민들을 속이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적 시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입니다. 지금 4+1 협의체가 구성해낸 예산안은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예산안이 오늘 처리가 만약에 이제 한국당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은 그냥 4+1에서 올려서 처리를 할 생각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야죠. 해야 된다? 네.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또 큰 반발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당의 이런 네. 침대 축구 내지는 뭔가 이 발목 잡기를 한국당이 정치적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예. 국민들한테 또 선거에서. 그런데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도 통과를 못 시킨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 얘기대로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원래 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정부 안대로 통과시키라는 게 법의 명령입니다. 네. 그럼 그게 정부 그만큼 안대로 중요한 거예요, 통과시키세요. 그게. 의원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이 협의를 했니 못했니 하고 있는데 다 한국당 책임입니다. 100%.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만 따지고 보더라도 네. 한 7, 80%까지는 거의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안 된 거는 빨리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 결정이 안 된다. 그 성의 있게 좀 협상을 하다가 이거 좀 시간 이틀 더 필요하다 이런 모르는데 계속 지금 뭔가 협상을 안 하고 조건만 내걸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협상을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정부안을 통과시키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저는 정부안 결코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정부안보다 각 의원들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는 정부안에 담았어야 되는데요. 정부안에 뭘 담았는지 정부안에는 엄청나게 쓸데없는 것만 있고 의원들을 통해서 그동안 챙기지 못한 민생 예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교사들의 임금 수준을 정상화한다든가 복지 서비스 제공 수혜자들에 대한 임금 현실화 부분도 다 의원 입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원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아마 정부는 엄청난 지금 헛발을 디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당은 아니요. 저도 제가 아직 다 말 안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조정하고 있었냐면 필요한 의원 증액 예산은 집어넣고 네. 정부 예산 중에 우리가 총선용 현금 뿌리기 예산들은 지금 다 걷어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당도 일부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선거법 협상이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예산 협의 중지시키신 거고요. 이제 와가지고 4+1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야합 대상이라고 하는 군소정당과 네. 예산을 논의하시면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강행하시겠다. 이건 도대체 무슨 농단입니까? 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팩트가 아닌 게 많아요. 그럼 아까 제가 팩트가 아닌 거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이 예. 이건 뭐 대한민국 예산 역사의 평균입니다.
예산안이 정부안과 달라지는 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달라지는 게. 저는 오히려 국회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너무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그 심의권, 예산의 네. 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가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요? 아니면 아니요. 내용적으로요? 아니 금액 자체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넣고 빼고 해갖고 다 달라지는데 일단 액수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돼서 변경되는 게 1%가 채 안 되거나 1% 남짓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농단을 한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회는 예산 가지고 농단만 한 겁니까? 그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아무리 해봐야 1%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정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국회가 지금 예산 심의가 정기국회 때 충실하지 못해서 오히려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좀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내용을 가지고 좀 예산에 좀 충실한 자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실하게 논의를 하자면 그게 어떻게 어제 오후 5시에 의총이 끝나고 또 뭐 더 좀 빠르게 양보해서 의장님이 각 원내대표를 부르신 그 시각부터 논의한다고 해도 2시인데요.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김종민 의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근데 않습니까? 어제 원내대표 만난 자리예요. 국회의장하고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예산안 통과하기로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제 합의 아니라는 것은 각 당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도록 돼 있고 예. 그 예산안이 이제 어제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들리는 흐물로는 어제 저희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올라가신 거예요. 네. 예, 당선 소감만 얘기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혼자 들어가셨거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여태까지 계속 논의를 하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우우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당장 어제 강행 처리했던 것은 안 하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그런 화해 무드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께서는 뭐 본인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네. 이 큰 대세를 거스르기 어려우셔서 일단 알았다. 의원총회 가서 추인을 받아보겠다라고 받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 내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벌써 언론에 예. 합의가 된 것처럼 나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전 정말로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 예. 당을 대변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당연히 대변한 게 아니라 어제 알고 있는 자, 제가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 아니 이게 겁니다. 신의 성실에 이건 진짜 일반 상거래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시잖아요. 어저께. 어제 2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본회의 때. 그거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방적으로 본회의 때 정하신 예산안 거죠. 그리고 선거법 어제 상정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던 거를 지금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정책위장이 와서 이거 좀 내일로 옮기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제 모든 국회의원들 일정을 다 바꾼 겁니다. 국회의장도 일정을 바꾼 거고요. 예, 감사드려요. 그렇다면 저는 어제 심재철 의원이 그냥 와서 내가 내일 가서 얘기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네. 예정돼 있는 모든 국회 일정을 다 스톱시킨 겁니다. 네. 거기에 준해서 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같이 해줘야죠. 저는 한국당 의원님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왜 심재철 원내대표든 전에 나경원 대표든 협상하고 나면 가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느냐. 전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협상 대표는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와서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상대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인영 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신환 대표도 있습니다. 합의를 한 겁니다. 오신환 대표가 한국당 가깝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같이 합의했다는 것은 뭔가 객관적으로 이거 불가피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한국당 가면 뒤집힙니다. 왜 그러냐. 한국당 의원님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인 판단. 국민들이 원하는 판단이 아니고 뭔가 계속 자기끼리 뭔가 자기 지지자들과 뭐 광화문 여론인지 태극기 여론인지 모르겠는데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원내대표를 뽑으셨으면 원내대표가 다른 당 대표하고 합의한 것 또는 합의를 위해서 뭔가 정리한 거는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기국회.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것도 국민을 호도하시는 건데요. 국회는 정기국회만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열어서 1년 365일 맘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지역 일정 때문에 지역 일 하시려고 얼른 정기국회 안에서 얼렁뚱땅 끝내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어제 그러면 본회의를 강행하려고 했다가 양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협상의 정치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그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일방적으로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그걸 밀어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협상의 정치이고 협치입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 지금 개인들끼리 서로 니꺼 내꺼 챙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나라 살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세금 늘어나고 자꾸만 나라에서 돈 퍼주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국회가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산을 엄밀하게 따져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하고 필요한 데 늘리고 필요 없는 것은 깎고 이런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남 탓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끌어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여당의 책임입니다. 자,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요. 예. 지금 정기국회 다음에 임시국회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기국회에서 빨리 예산하고 지금 있는 199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임시국회가 또 필요해요. 지금 우리 법사위에만 올라온 법안이 지금 한 150여 개가 지금 밀려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거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상임위 의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졌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내년 선거한다. 이건 진짜 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12월 제 얘기 내내 들어보세요. 12월 내내 아무도 짧게 전하지 하시라니까. 마시고 우리 국회 열자고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면은 네. 제가 짧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예산하고 199개 처리를 해야 예.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다. 좀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정기국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199개 법안이 밀려 있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고 예산 심의를 좀 빨리 좀.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오늘은 아니요. 오늘까지가 정기국회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일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당이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제 저희 어제는 그 전제 조건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오늘 어쨌든 했으니까요. 오늘 뭐 늦더라도 오늘 아마- 밤이라도 통과시키기 아마 위해서 노력을 한다. 어젯밤부터 네.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네. 저희 필리버스터는 먼저 철회할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산안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은 팩트 법안까지 다 올리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가요?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예. 예산안 과정에서 자기 당 의견들 또는 예. 자기 그 원내 대표나 형식의장의 의견을 네.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좀 보류한 거지. 예. 결국 예산안 통과시키자는 합의는 어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협상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잘못 얘기가 자, 나오고 있는데 반영을 어제 해서 협상한 정리해야 적 돼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다르신 것 같고. 자, 그러면 내일 임시국회에서는 오늘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네. 예상은 정확하게 안 되지만은 어쨌든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늘 통과가 안 되겠죠. 쉽지 않죠. 그럼 내일부터는 패스트트랙이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협상할 수 있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선거법하고? 저는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예. 지금 상태에서 너 우리 안에 따라올래? 이건 협상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서로 우리 의견을 받아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한 뭐 100%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저희한테 그걸 물으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할 거냐, 의견을 수렴할 거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협상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요. 예. 지금 따라올래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네가 있는 네 안도 있고 내 안도 있는데 네. 이거 말고 제3의 안으로 갈래 말래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당은
내안 270대 빵 이거 아니면 안 가겠다. 계속 이거 이외에는 어떤 대답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그래서 제3의 안을 하자고 얘기하는 순간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따라오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대로 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제3의 안으로 가자. 제3의 안에 대해서 가겠다는 얘기만 하면 협상 그러면 진행됩니다. 제3의 안으로 가자는 건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225대 75 이거는 원점 무효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베이스가 아닌 거죠? 수정안이 나오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죠. 수정안이 안 나오면 그걸 가야 되는 거고. 그 수정안을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다른 안을 만들자. 아니 그러면 저희하고 협상이 안 되면 225대 75 그 원안으로 가야죠. 상정됩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 잠깐 한 말씩 좀 듣고 마무리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 뭐 아직 공청이 청문회도 해보지 않고 입장을 정리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네네. 근데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네. 5선이시고 네.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좀 격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좀 그 의원 불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 장관을 통해서 네.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두려운 장이 된 청문회를 좀 쉽게 가시려고 하는 하나의 보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장관의 격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는 게 혁신적이신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런 좀 계층을 아예 없애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청문회 앞두고 계속 검찰과의 어떤 대립각을 얘기하시면서 검찰의 인사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은 의심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여당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제 인사권을 휘둘러서 윤석열 총장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대표가 좀 이렇게 전면에 나서신 게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당 입장도 들어보죠. 네. 인사권을 휘두른다고 그러셨는데 인사권은 그냥 행사하는 게 법에 보장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걸 인사를 검찰 마음대로 두면 아니 군 마음대로 인사해라. 이게 과연 문민 통치에 맞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통제 원칙에 맞는 그런 업무를 뭐 휘두른다 이렇게 폄훼하는 건 안 좋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필요한 이유가 아직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관이 장관 되면. 후보자, 예. 예. 장관 후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죠. 법무부 일이. 지금 국민들이 정치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정치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행정 업무가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 행정에 밝은 사람을 보내야 되고 지금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에 밝은 사람을 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가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이 걱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법무부 장관이 검찰하고 공정하게 하겠냐 또 검찰이 저 국민들 말을 듣겠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정치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쪽만 적임자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한마디 드리자면 10초. 예. 지금 각 부처에서 소통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인 장관이 가서 망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예. 대표적으로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치, 끝내야 돼요. 교육 정치, 자, 법무부까지 정치라고 두 분 하면 똑같이 정말 시간 대한민국 드렸으니까 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상황 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최강사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